안녕하세요. 표현남자 서울여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사람이 나온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평양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서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학교 안에서의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평양 외국어 학원, 북한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외국어 학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북한의 외국어 학원인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했고, 제 와이프는 이화외고, 서울에 있는 이화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번 차이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먼저 서울에 있는 외고는 어떠한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외고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외고가 있는데요. 대원외고, 명덕외고, 한영외고, 이화외고, 대일외고, 그리고 서울외고가 있습니다. 평양에는 몇 개의 외고가 있나요? 네, 평양에는 한 개의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외국어 학원이라고 부른다는 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편하게 외국어 학원이라고 할게요. 먼저 북한의 특목고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특목고 시스템은 조금 특별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가 보통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 어떤 재단이나 이런 곳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은 반면, 북한의 특목고는 전부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각 도마다 특목고들이 있습니다. 이과와 문과를 나눠서 이과에는 제1중학교라고 하는, 우리 흔히 과학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이과 계열의 특목고가 각 도마다 있고요. 그리고 문과에는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 학원이 문과 계열의 대표적인 특목고인데, 이 역시 각 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함흥이라고 했을 때는 함경남도에 또 소재지면, 이 함흥 외국어 고등학교는 이 함경남도에서 가장 좋은 문과 계열 특목고라고 할 수 있겠죠. 평양에 있는 외국어 학원은 각 도에 있는 외국어 학원 플러스 중앙 집권적, 즉 중앙 외국어 학원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어떤 전체적인 역량, 즉 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평양 외국어 학원으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중앙급 학교라고 부릅니다.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평양 외국어 대학이나 혹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학과 계열로 대학 진학이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고에 입학하는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경우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가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영어, 그리고 면접을 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입학을 하는 거죠. 중학교 그렇죠.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 내신, 영어 면접,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영어 면접은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내신과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이제 영어를 봅니다. 영어 시험이요? 듣기랑 읽기 이런 네.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점수로 대체가 되나요? 플러스는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제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 와이프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학을 하는 개념이라면, 북한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바로 외국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어 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 3학년 과정,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6년 과정입니다. 즉 6년 동안 본인의 영어를 선택했으면 영어만 주장창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이 평양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상당히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상급 학교, 즉 특목고로 진학을 원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청 바리바리 싸들고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죠. 이게 그치맛바람이 한국만 그렇게 드센 게 아니라 북한도 만만치 않게 어머님들의 그 교육 열의가 엄청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조금 이제 반에서 이 친구는 일반 중학교를 가는 친구, 이 친구는 특목고를 가는 친구,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학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솔직히 너무 오래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대학교 학비에 비하면 한 3분의 1 수준?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북한은 학비가 있다고 들었어요? 없다고 들었어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무상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년제 의무교육 겸 무상교육이다라고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뭐 그런 사회주의 교육 시스템인데요. 그 실상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해야 될 말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잡히는 그런 학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비가 없다고 해서 그 학생들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비는 없지만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없습니다. 즉 국가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들의 아무리 그게 특목고라 할지라도 이 학교가 유지되고 보수되고 혹은 뭐 새로운 건물을 뭐 증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돈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원이 없다고 해서 학교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물은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공사는 해야 합니다. 잔디밭도 운동장도 넓혀야 되고 각종 부대 시설도 다 만들어야 되죠.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다 학생들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각종 동원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할 때가 많죠. 예컨대 학교에서 무슨 식당 건물을 짓는데 시멘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각 반마다 시멘트를 뭐 10톤씩 해와라 라고 그 과제가 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10톤씩 시멘트를 내야 되는구나. 그럼 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학비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비가 없다고 그런 무상교육이라고 자랑하는 북한이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치심을 가져야 합니다. 각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들의 타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상황이거든요. 특목고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일반고의 상황은 오죽이나 더 열악하겠습니까? 특목고도 지원이 없는데 일반고를 지원해줄 여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공교육 시스템은 상당히 위태위태한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비만 놓고도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반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일단 외고 같은 경우는 사실 외고마다 다른데 과가 있고 들어갈 때 이제 결정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과,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중국어과 등 학교별로 다양한 과가 있고 애초에 지원을 할 때부터 내가 어떤 과를 갈지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은 또 비슷하죠. 네, 본인이 원하는 과에 갈 수 있고요. 영어, 러시아,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어, 일본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과를 지원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에 따라서 그게 좀 나뉘기도 하고요. 예컨대 영문과의 TO가 200명인데 한 280명이 들어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80명은 다시 속가돼서 다른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적별로 좀 이 차등을 두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영문과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유학을 나온 후배들한테 들은 바로는 또 이 외고 내에서의 그 선호 언어가 옛날에는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어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언제 잘 풀릴지 모르고 풀렸다 안 풀렸다 왔다 갔다 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억 단위의 돈을 벌 수 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나가서 외화벌이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일생의 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예컨대 영어반이 10개 반이고 중국어반이 2개 반이었다면 지금은 영어반이 5개, 중국어반이 5개 이런 식으로 중국어의 그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듣다가 네. 정원이 그렇게 많은 거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저희는 조금 소규모긴 하지만 한 200명 정도였어요.
이화외고가 소수정예 학교잖아요. 그렇죠. 보통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거보단 많은데 그래도 막 한 과가 200명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양시의 외고가 상당히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우리가 북한 사람들만 이해하는 뭐 시 외국어 학원, 중앙 외국어 학원의 개념으로 나누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게 통합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양시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23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문과 계열 특목고는 사실상 뭐 인문계에서는 외고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경쟁력이 치열하겠어요. 그만큼 티어도 많이 늘려준 편이고 학교의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도 독립적으로 외국어 학원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평양 외국어 대학과 연동시켜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 관리하는 부설 학교 느낌, 뭐 서울대 부고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외대 부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고 선생님들도 많고 교육의 질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입학했을 때 그때 한참 서태지와 아이들을 빠져가지고 서태지와 아이들 입학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밴드부를 들고 싶었어요. 혹시 나이가 이모 네, 여러분 서태지 아이들은 1992년인가 3년인가에 데뷔한 아이돌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늦바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밴드부를 하셨다고? 아니 밴드부를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왜요?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그죠. 아무래도 고등학교다 보니까 동아리 하면은 또 이렇게 남자친구나 만날 수 있고 뭐. 여자 외고 그쵸 여러분. 이화외고는 정확한 명칭은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오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모의외엔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모의 유엔이요. 학생들이 모여서 마치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걸 모의 유엔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제 국제사회 네. 문제에 관해서 이제 모의외엔 대회 같은 게 열려요. 그렇죠. 대학별로. 네. 잘 알고 그런 있죠. 거를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신청은 해본 적 있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근데 모의 유엔에 갈 정도로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졌죠. 네. 하지만 제 와이프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모의 유엔을 했다라는 점. 네. 네, 혹시 그런 TMI였고요. 혹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신 적 있을까요? 북한 고등학교에는 동아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소조라고 부르는 것들은 있는데요. 작은 조라는 뜻에서 소조라고 부르는 것들은 있는데 뭐 수학 소조, 뭐 물리 소조 이런 어떤 그런 특수한 목적의 그런 동아리 개념은 있지만 이 동아리들은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 뭐 이런 스터디 그룹 같은 형식의 그런 소조들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취미 활동을 위해서 만나는 동아리 이런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3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것이 촉법소년, 즉 뭐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설령 뭐 농구를 하기 위해서 농구 동아리를 만들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적인 모임의 3인 이상의 모임, 사적인 목적의 3인 이상의 모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는 그런 취미 활동을 위한 동아리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놀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북한의 이런 실상의 디테일들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북한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세밀한 독재 국가인지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축제나 아니면 운동회 같은 것도 금지되어 있나요? 축제는 금지되어 있지만 운동회는 있습니다. 뭐 물론 북한 나름의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제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또 북한식의 축제가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긴 뭐 사상교육, 뭐 혁명활동, 이런 뭐 노래 공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축제 공연은 아니다. 하지만 체육대회는 있습니다.
북한의 학생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북한에서 학창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은 다 그 체육대회에 대한 기억 하나만큼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공식적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창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체육대회는 상당히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무조건 매해 1년에 한 2번 정도 해요. 봄, 가을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씩은 하죠. 북한은 학기가 2개인데 봄학기, 가을학기가 있거든요. 여름방학이 있고 학기에 한 번씩은 하는데 꼭 부상자가 나옵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이마가 깨지거나 뭐 심지어 뭐 골반뼈가 부러지고 얼마나 격렬하게 하면 그렇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또 북한의 그 운동회는 종목은 뭐 우리랑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비슷한 거는 계주. 계주는 뭐 다 하는 거니까 축구, 농구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북한에서는 군사 교육 같은 걸 좀 학창 시절부터 가르치는 편이니까 그 군사 교육에 쓰이는 뭐 그 철조망 아래로 기어가는 그 정말 목총을 메고 가거든요. 목총을 메고 막 달려서 철조망 아래로 이렇게 기어서 가서 한 2m 되는 담을 훌쩍 뛰어넘고 가서 또 외나무 다리 위에서 또 달려서 그런 계주 한 바퀴 한 400m를 그렇게 완주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꼭 사람 다쳐요. 네, 철저만 가다가 이제 뭐 여기 뭐 살이 찢기는 친구도 있고 담을 넘다가 뭐 팔이 부러지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정말 신기했던 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니까 이게 사람이 고도의 흥분 상태에서는 부러져도 몰라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건담이에요? 아니 저는 아니고 친구 중에 한 명이 담을 넘다가 보면 손목이 삐었어요. 딱 봐도 떨어질 때 저 손목이 삐었다는 느낌이 드는 손목이 되게 막 틀렸거든요. 본인은 모르고 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겼어요. 막 이겼다가 이러다가 갑자기 이래도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이 고도의 흥분 상태면은 통증을 못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 게 사실은 북한 체육대회 이런 운동회에 잊지 못할 추억 같은 거죠. 근데 오빠도 되게 네. 경쟁 심리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체육은 다 잘했고요. 반의 계주 선수였고 또 우리 학년의 계주 선수로 뽑힌 적도 있고 그리고 마라톤을 하면은 저는 항상 1위로 들어왔고 차력이라든가 뭐 달리기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사실상 저는 반에서 항상 1등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육대회 때 예를 들어서 계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자신들의 종목이 끝난 사람들이 이제는 계주만 다 구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뭐 마지막 학년까지 6학년까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에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기면은 다음날부터 이제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좋아하는 뭐 여자 학생들이 많았나? 학풍은 어떤가요? 외고다 보니까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한 번만 쓸게요. 빡셉니다. 특목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학교 내 공부하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 다 이런 특목고를 나와야 합니다. 이과계열 특목고, 문과계열 특목고를 나와야 이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군대를 갔다가 10년짜리 군대를 갔다가 거기서 뭐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이러면은 한 30살에 31살이나 뭐 32살 이때 학교로 돌아와서 1학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제대군인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럴 때 되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머리가 굳은 상태에서 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은 이제 바로 현역으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은 결국은 이 특목고 학생들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특목고 내에서 또 경쟁을 통해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풍은 정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못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매주 학과 경연이라는 걸 합니다. 뭐 학기 말, 뭐 중간고사 이런 건 당연히 치르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전체 학년이 이제 학년별로 건 따로 치르거든요. 전체 학년이 이제 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반별로 등수를 이렇게 내고 뭐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에도 보면은 모의고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북한은 그 모의고사를 북한의 특목고는 매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매주 그런 모의고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등수가 나눠지고
월요일에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등교를 딱 하면은 이제 학교 벽면 이만한 벽에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등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몇 등쯤 되는구나를 이렇게 찾고 이렇게는 내가 좀 앞등수에 있다. 한 50위권에 있으면 상당히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200위권에 있으면은 이 친구는 여기 계속 다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고 그리고 공부를 정말 못한다, 낙제를 계속한다 이러면 퇴학도 시킵니다. 예, 그리고 퇴학 되면은 정원이 비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 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편입 개념도 조금씩 있다라는 점. 그런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런 점들은 사실상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들이긴 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용어를 전공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하루에 2과목은 반드시 영어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 북한은 토요일 안 쉬는 거 아시죠? 북한은 토요일이 없습니다. 북한은 일요일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 6일이라고 계산을 하면 12시간은 배우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는 1시간이 45분입니다. 너무 좋네요. 한국은 안 그래요? 1교시가 몇 분이에요? 한 교시가 45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학교가 90분이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모라니까요. 소태지가 아이들을 좋아할 때잖아요, 여러분. 속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거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네. 북한에서 1교시는 45분이고, 그리고 이 45분짜리가 하루에 2개, 즉 1시간 반이 있고요. 이 1시간 반짜리가 6개, 총 얼마입니까? 9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일주일에 9시간은 영어 교육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랍어과다 이러면 아랍어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가요? 그쵸. 제2 외국어도 있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제2 외국어 개념이 없었고 제가 저도 이제 졸업을 한 지가 10년이 뭐예요? 1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과목이 따로 생겨서 영어 배우는 학생들은 중국어를 제2외국어 선택하고 또 중국어 배우는 학생들은 영어를 제2 외국어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가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제2 외국어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학년밖에 못 다녔기 때문에 또 경험을 할 수가 없었죠. 2학년 때부터 아마 제2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들었었거든요. 급식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급식이 맛있기로 정말 유명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인터넷에 급식... 졸업생도 가서 급식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졸업생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축제 기간? 아니요. 찬빈 예배. 그러니까 그 축제 기간. 네네. 축제는 아니고 약간 달라요. 예배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축제 날이 있어요. 기독교 베이스 학교다 보니까 그런 뭐 예배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럼 그때만 가서 졸업생들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점심 못 먹어요. 식사를 못 해요? 학생 식당에서? 네네, 그렇죠. 그렇구나.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갑자기 외국인이 먹고 있으면. 일단 중식 그리고 석식이 제공이 되는데요. 중식? 중국식? 아니요. 런치. 오찬. 네, 오찬은 낮 오자니까 오찬 만찬이 있군요. 네. 중식 석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석식은 이제 신청을 해서 먹고 싶은 사람만 먹는 시스템이고 야자를 좀 길게 하면은 학교에서 석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식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먹는 시스템인데 저희 학교는 또 특히 샐러드 바도 따로 있었어요. 그것도 막 부자 학교. 치킨 텐더, 샐러드 이런 식으로 샐러드 종류도 계속 바뀌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나오면 한 달치에 딱 형광펜을 그어서 맛있는 날만 먹었어요? 아니요. 왜 말을 거뒀죠? 이거 누가 봐서는 안 되는 내용인가 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게 맛이 없다. 네. 이러면 이제 이화 외고랑 이화 여고랑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고 쪽 담을 빠져나가면 안 잡으시거든요. 네. 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제 와이프가 한없이 성실하고 정말 착하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그런 학교 생활을 했다고 저한테 매번 이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한꺼풀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아니요. 그래서 혼났어요. 엄마가 이제 카드를 줘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녔었는데 네. 근데 저는 카드가 긁으면 결제 내역이 바로바로 내려오는 걸 몰랐어요. 떡볶이 사 먹었구나?
맞아요. 그 즉석 떡볶이 맨날 사먹고 2차로 카페 가서 카페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카페 가서 공부하고 하다가 공부를 했겠어요. 아이고 고1, 고2 가서 그냥 수다 떨고 이러느라고 그냥 어머니 카드로 냠냠 긁었는데 카드 내역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왔는데 무시무시한 얼굴로 앉아계셨죠. 아, 혼났구나 그래서. 그래서 저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음. 몰래 썼을 텐데. 일단은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 그런 급식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이 고등학생들을 조금 비하하는 단어를 쓸 때 아, 저 급식이란 말 쓰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런 말 못 써요. 왜냐면 급식을 안 주기 때문에. 급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도시락을 싸와야 돼요. 그래서 북한은 고등학교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도시락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생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있던 학교는 중앙외국어 학원이다 보니까 전국 끝에서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머물 곳이 필요한데 기숙사에 묵어야 되는 수밖에 없고 그 친구들은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가. 그래서 기숙사생들을 위한 식당은 따로 있는데 그 이외에 집에서 자가로 이렇게 등하교를 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식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우고 도시락을 싸우기 좀 귀찮다.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좀 들면은 예를 들어 뭐 고2, 고3 이 정도 되면은 그 책가방에 도시락 넣으면 기름 흐르고 냄새나고 이게 너무 싫으니까 좀 머리도 크고 하니까 그게 좀 약간 쪽팔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니고 돈 들고 다니면서 아까 비슷하게 북한도 이제 학교 주변에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뭐랄까 분식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 막 뛰어가서 북한의 떡볶이라고 할 수 있는 인조고기밥, 두부밥 이런 것들을 정말 개걸스럽게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닦고 달려 들어오고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탈하는 일탈인 거죠. 원래 그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은 나가서 뭐 사 먹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빠르게 나가서 5분 동안 두부밥 한 10개를 그냥 순식간에 먹고 들어오고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삥 뜯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끼리는 없어요. 저희 학교 내에는 없는데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잘 사는 학교고 북한에서는 상류층들만이 오는 학교다 보니까 그 주변 학생들이 와서 삥을 뜯는 경우는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반찬 같은 게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 주변 학생들이 와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고 뭐 겨울이면은 패딩이라든가 뭐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취하거나 뭐 정 갈취할 게 없으면 도시락이라도 빼앗아 가는 그런 경우들은 뭐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야자라는 개념이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를 다니나요? 저희는 보통 제 기억으로는 9시까지 등교, 8시인가 9시까지 등교를 하고 학교는 정확히 기억해요. 야자를 하기 때문에 10시에 끝나서 저녁 10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집 근처를 가는 게 아니고 서울 내 어느 지역이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거의 뭐 1시간 정도 차로 걸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북한에는 야자라는 개념은 없고요. 아주 비슷한 개념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라는 개념은 있거든요. 나머지 공부. 네. 남아서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남아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지 못한 나머지를 공부한다. 나머지 공부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반에서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나머지 공부를 하러 왜 웃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번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많이 놀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부 시간이 있고 근데 학과경련이 있다 보니까 학과경련을 바로 앞둔 시점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집에 안 보내요. 왜냐면 반 등수가 떨어지게 되면 선생님에 대한 평판도 떨어지고 선생님이 또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반 등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보통 7시, 8시까지 학생들 잡아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런 게 많죠. 뭐 저는 아침 8시까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면 항상 7시 반까지는 출근을 했고 8시에 보통 수업을 시작해요. 8시나 9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시간은 매일 달랐는데 보통 저녁 7시면 정말 빠르고 8시, 9시 이 정도 되면 이제 집에 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는 좀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3학년, 4학년, 5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중학교 때는 괜찮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좀 학습의 강도라든가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고3들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네, 바쁘고 죽어나갑니다. 힘드네요. 네. 혹시 사교육 같은 건 있나요? 남한은 이제 스카이캐슬 드라마도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저도 사실 사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었고 네. 뭐 다들 사실 웬만한 사교육 다 받으셨죠? 그죠 고등학생 특히 외고생들이면 다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과외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인강도 정말 그쵸. 많이 듣고 학원도 많이 가고 맞습니다. 북한도 사교육은 뭐 한국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열풍이 엄청 강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한국의 사교육은 불법이 아니죠. 하나의 사업이죠.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고. 북한은 사교육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일단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공교육을 침범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사실은 금지되어 있어요. 공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국가 주도의 교육이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하거든요. 교육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 사설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북한에서의 비즈니스고요. 하지만 사교육은 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불법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학생들을 상급 뭐 대학이든 뭐 이런 좋은 학교에 진학을 시킨 선생님들이 이제 아름아름 어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브로커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또 사교육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브로커들을 통해서 소개받기도 하고 이럽니다. 저도 사교육을 받았었고요. 저는 2년 정도 받았었는데 저보다 5살 정도 많은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다니고 있던 쌍둥이 선생님에게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뭐 그리고 이렇게 3과목을 배웠었네요. 수학, 물리, 화학. 이렇게 사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사교육은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 진학에 모든 게 목표가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 뭐 피아노도 있고 뭐 예능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뭐 북한의 예능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뭐 예술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떤 사교육이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분명히 사교육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대학 진학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기다려 오셨죠? 네. 혹시 평양 외고에도 이제 졸업 선물 문화가 있을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졸업 반지를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오니까 그런 반지 문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졸업 반지 디자인도 많고. 북한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문화는 없고요. 졸업하면 땡이에요. 그리고 윗학년 선배들과 뭐 친하게 지내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선후배 사이의 어떤 그런 개념이 한국보다는 좀 많이 적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친한 사람들끼리는 좀 친하게 지내는데 일명 뭐 일진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도 일진들이 있으면 그 일진들 사이에 선후배 관계는 좀 돈독한 걸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 선배가 누구고 후배가 누구고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뭐 뻔 문화라고 있잖아요. 뻔. 뭐 예를 들어서 학번이면은 뭐 같은 뭐 학번 뭐 이런 기수가 제가 13학번이면은 14학번에 뻔이 있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적인 만남,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주로 이제 같은 반 친구들 뭐 혹은 같은 학년 친구들끼리는 졸업할 때 서로 기념품을 주고받는 뭐 소소하게 그런 건 있지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뭐 반지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사실 아마 금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졸업식 날은 가족들이 이제 꽃 선물 들고 이렇게 오는 그런 문화일까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래 학년 친구들이 상급 대학교에 진학한 선배들한테 이제 꽃다발을 주는 문화가 있는데 그 꽃다발에는 사실상 네가 공부하던 참고서나 이런 것들을 다 나에게 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기분이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꽃다발 받았었거든요. 저도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축하와 관심을 받으면서 졸업식에서 이제 제가 졸업 연설도 했었거든요. 어머나. 예, 학교 대표에서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막 꽃다발을 들고 어떤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 친구 공부를 못했는데 꽃다발을 들고 오길래 너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못 갈 것 같은데 왜 내 참고서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졸업식 때 고백하고 막 이런 것도 많나 봐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저희 두 사람의 모교를 중심으로 평양에 있는 평양 외국어 고등학교와 그리고 제 와이프가 졸업한 이화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의견이고 또 저희가 모르는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작은 에피소드들로 이야기를 채웠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안남자 서울여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먼저 금혁 씨는 금혁씨라고 뭐 뭐라고 올라야 되지? 오빠가 해 그냥. 전문 방송이 참 청산 유수다 그죠? 질문의 요지가 뭐였죠? 잠시만요. 넣어요. 이거 갑작스러운 질문이 정리가 안 돼서. 그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게 질문입니까?